네. 이제 오프닝에서 대략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27일 3대 26 일이네요. 죄송합니다. 26 일에는 26일 3대 지수 이제 최악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2.38%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2.81%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전장 대비 3.95% 급락 마감을 하면서 지금 4% 가까이 폭락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한 이 셋오프가 오늘 역시 하루 만에 시장에 다시 돌아온 모습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같은 경우 800포인트 급락을 했고요. 또한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떨어진 낙폭이 2020년 9월 이후 최대 폭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는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연저점이자 이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락한 수준입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에 고점 대비해서 23% 가량 급락을 한 수준인데요. 약세장이 상당히 심하게 이제 깊어진 수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2000 지수도 이날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긴축 우려에 따라서 성장 둔화에 대한 큰 공포가 주식시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친 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장 마감하고 뉴욕 시간으로 장 마감하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완전히 시장이 공포에 어떻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월가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오늘 거의 25% 폭등을 하면서 33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이제 월가에서 유심히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이제 오늘 마감 무렵에 27 수준을 냈습니다. 이제 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극심한 공포 바로 직전에 있는 수준이고요. 이것이 더 이제 심화된다면 주식 시장에서의 셋오프는 더욱더 이제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미국의 국채가 안전 피난처로서 작용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 무렵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77% 나타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2.9%대에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달러화 지수 역시 이제 102선으로 치솟았는데요. 2년의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달러화라든지 미국 채권 그리고 안전 피난처인 금 가격 등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할 정도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멘트를 냈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한 매도세가 장 막판에 쏟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후 들어서 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이제 주가가 지지력을 보였던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 지수의 주가에도 불구하고 빅테크가 이렇게 버텨주면서 전체 주가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에 빅테크도 이제 견디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제 전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경제가 둔화하면서 펀더멘털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악화하기 시작한다면 최근 몇 년간 강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주가 상승에 기인해서 이런 빅테크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온다면 이런 빅테크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이제 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우려 사항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히 중국에 있는 봉쇄가 미국 빅테크 기업 그리고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뭐 반도체라든지 애플 뭐 이런 빅테크 기업의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봉쇄가 지속되고 또 공급망이라든지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것은 결국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역풍을 미칠 것이고 또한 세계 경제에 굉장한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로 코비드 팔리시에 따른 중국 봉쇄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세계 경제 성장 우려로 이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2년 만에 최악의 셋오프를 보이고 있고 미국 증시와 동일을 하죠. 그리고 위안화 또한 2년 만에 최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봉쇄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기 둔화는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이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 그 좀 안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잇따라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대체로 이제 아이비들의 평균 성장률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4.5% 중간값 정도 되는데요. 지금 노무라라든지 UBS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기관들이 거의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봉쇄가 지금 상하이에서는 봉쇄가 지금 발생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상황이고요. 베이징에서도 봉쇄가 이어지면서 이런 봉쇄에 따른 이런 경제적인 역풍이 지금 GDP를 거의 1% 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초반에 이걸 그 락다운의 경제적인 여파를 분석한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락다운이 2주 이상 지속이 될 경우 그리고 한 달 이상 지속이 될 경우 그 경제적 여파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파급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 등으로 계속해서 이 제로 코비드 팔리시와 또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완전히 봉쇄 정책을 취하는 이런 스탠스를 가을까지는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봉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GDP 성장률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제 지방 정부 관료들한테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참 제가 예전에 중국 뉴스를 이제 커버를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이제 통계 문제입니다. 이제 전체 공산당이 이 전체적인 통계 특히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강한 처벌을 가하는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허위로 이런 성장률 전망치를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5%입니다. 이 5.5%를 달성을 하기 위해 이제 중국이 어떤 수를 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계속해서 이제 GDP 성장률 5.5%를 확보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로 코비드 폴리시가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은 난망하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뭐 중국 경제 성장 우려에 연준 긴축 정말 많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러시아는 이제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런 공포 심리를 한층 더 높이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어제 외신에 핵전쟁 위험이 실제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를 장악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흑해 진출로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방은 이를 저지하려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마리우폴
제철소에 지금 수천 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갇혀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런 민간인 피해 이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계속 조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런 마일드한 어떤 완만한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하우스 평가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 가량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오히려 거기 더 나가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는 월스트리트 뱅크 중에는 도이치방크가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방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이제 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것이 이제 보고 있는 가장 주요한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경기 침체의 강도는 예전 금융 위기 당시라든지 1980 년대와 같은 그런 아주 극심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또 이 경기 침체는 이제 수분기 지속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는 실업률을 3% 포인트 가량 높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5%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에 좀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3% 포인트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이제 6.5% 수준이 되겠죠. 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분기 동안 계속해서 GDP 성장률 하락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 이런 극도의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마일드 리세션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오늘 또 내놨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월가에서 지금 도이치방크가 제시하고 있는 마일드 리세션이 가장 조금 안 좋은 경기 전망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월가 IB들의 견해고요. 지금 도이치방크가 이제 월가 주요 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이치방크가 보고 있는 경기 침체 중에 만약에 이것이 마일드 이상으로 넘어가서 좀 굉장히 severe recession이라고 하는데요. 극심한 리세션으로 된다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다른 성격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침체가 온다면 이제 침체가 1 년에서 1.1년 반 가량 이어지고 실업률이 5%에서 6% 포인트 가량 급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1980 년대 어떤 경기 침체에서 우리가 봤던 시나리오고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지금 미국 경제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전 업종 예외 없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빅테크 종목 역시 급락을 했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3.7% 이상 급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 오늘 3% 네 표가 이제 나오네요. 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역시 4.5%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테슬라가 12.18%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테슬라가 이 트위터에 대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걸로 이미 밝혀졌죠. 공식적으로 나온 주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테슬라에 대한 주식을 매도한다든지 그런 마진론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와 또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의 생산 우려 이런 걸로 겹쳐져서 10%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다우 편입 종목 중에 이제 나이키라든지 보잉 또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잉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실적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융주 또한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속에 주요 은행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 거의 3% 하락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25%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 몇 군데 있었는데요. 이제 유명한 배송 업체죠. UPS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가 하락에 연동을 해서 3%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펩시코 역시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가 공급망 차질 이슈에 따라서 실적이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3M의 주가도 회사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회사가 이제 거시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어려움을 언급을 하면서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오늘 발표된 기업들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거시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진 그리고 전체 주가 하락에 전체 지수 하락에 연동을 해서 이 실적 호조도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 예상치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알파벳 1 분기 매출이 680억 1천만 달러 그리고 EPS가 24.62달러를 기록한 걸로 속보가 나오는데요. 레페니티브 전문가 예상치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또 이제 알파벳이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주가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거의 7%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493억 6천만 달러, EPS 2.22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예상치였던 EPS 1.19달러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 외 거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지금 1% 이상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